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권호숙 대표입니다. 2020년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이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올 한 해 1년 동안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책이 나와서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잘 돼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내 집 장만에도 하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었죠. 많은 가격 상승과 많은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정말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이 올 한 해 동안 나온 정책을 정리를 하면서 또 기사에 나온 내용과 더불어서 부동산 정책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없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올 한 해의 제일 큰 단점이죠. 보통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 거의 평등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는 사람과 또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세입자들 보시게 되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또한 임대로 하시는 전세로 가시는 세입자들 보시게 되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효과가 거듭거듭 계속 지속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12월 16일 부동산 정책, 그게 작년에 이맘때의 정책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이 시점까지 정책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다 읊어드리자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짚어드리고 거기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가 강화가 됐죠. 거기에 따라 실수요로 하는 공급 확대가 수도권 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었는데요. 2월 20일 부동산 정책을 보시게 되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시가 9억 이상이면 50%, 9억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30%에 대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요. 그런 조정 지역이 굉장히 이제 수도권까지 펼쳐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갭 투자로 인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과 이런 지역들을 갭 투자를 못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외 지역은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가격이 더 많이 뛰어 올랐던 이러한 정책이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부동산의 정책에 따라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안정화가 못 되고 사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대상 지역을 보시면 주택 수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자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가 인상이 되었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세율이 인상을 했으며 생애 때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했고 임대사업 등록을 폐지를 했죠. 한때는 국가에서 장려를 했던 임대사업자들을 국가에서 폐지를 하다 보니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달이 바로 7월 달이고요. 임대 3법이 7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를 해서 7월 31일 날에 본격적으로 바로 이렇게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임대 3법이 바로 시행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역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더 심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8월 4일 날 주택 공급을 국가에서 많이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절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것들이 35층 제한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택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고요. 특히 이제 11월 19일 날 보시게 되면 향후 2년간 다세주택 이러한 것들을 상가 공시를 이용해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최근에 지난달이죠. 1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부동산의 정책이 결론은 가격을 상승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또
지방까지 이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도시까지 말 그대로 부동산이 가격 상승이 지속이 계속되고 있다. 2월 20일 부동산 대책을 보시게 되면 3월부터 투기 과열 지구가 9억 이상 주택 거래를 집중으로 조사를 했는데 9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주택을 소득 증빙 잔고라든지 증빙 자료를 의무화하는 이러한 신고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9억에서 8억 사이가 평균 가격이라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해도 부동산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만 더 심해졌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달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이러한 뉴스고요. 여기 보시면 조정지역 3억 이상과 비조정지역의 6억 이상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 제출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 이 해당 지역에 국토부 자체 이상의 이러한 조사를 착수를 할 예정이었지만은 이러한 거래를 되는 거 보면 그만큼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17일 날 기사를 보시면 바로 나타나는 게 이 풍선 효과를 막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요. 결국은 막지 못했다는 거죠. 이 풍선 효과는 한 지역을 규제를 해갖고 저정지역, 투기지역 딱 묶었더니 그 주변의 지역이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거죠. 풍선이라는 자체가 바로 누르면 바로 반대쪽에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풍선 효과가 바로 나왔는데요. 결국은 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 이때만 해도 지금 부동산이 21번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은 결국은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이후를 보시면 그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그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7월 10일 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부총리가 종부세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대책으로서 7월 10일 날 나온 대책이었죠. 일문일답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사실은 올 한 해가 이 부동산 시장이 1년 동안에 이러한 정책으로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미 다 이제 뉴스에서 접해서 많이 알고들 계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달이죠. 8월 달 넘어가서 집값이 잡힐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상 이제 지금 지나온 한 해들을 달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잡혔던 거죠. 사실 잡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나왔는데요. 하나의 대책으로 나올 게 아니라 이거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의 원리도로 이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계속 거듭나는 이러한 실패라는 부동산 정책 제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보시면 결국은 이 내용은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 전세 대란이 오기까지 사실은 임대차 3법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임대라는 자체가 집을 사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이런 주거 공간인데 이것조차 서민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까지 정말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요.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인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과 희망적인 이러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카메라 앞에 서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갑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